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반장 김무석입니다. 네, FOMC 결과가 완화적으로 나와서 오늘 좀 안도 랠리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요. 생각보다는 전강후약으로 좀 흘러내린 하루였습니다. 네, 특히 장 출발만 하더라도 나쁘진 않았었는데요. 11시 이후로 갑자기 시장이 네. 엎어졌어요. 우리 한국 증시만 엎어진 게 아니라 11시 이후에 나스닥 선물, 중국 증시, 일본 증시, 홍콩, 대만 증시까지 다 같이 흐름이 좀 빠져놓은 걸로 봤을 때는 역시나 FOMC에 대한 부담을 오늘 좀 느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또 국내 증시는 특히나 이슈가 여러 가지 겹쳤기 때문에 저희 오늘 자세하게 시장 분석 두 분께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종목 이야기는 물론이고요. 오늘도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종목들 이 시간에 함께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 종목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8181로 문자 주시거나 우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바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상담 신청 기다려보면서 함께해 주실 목요일 팀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준혁 파트너, 임종혁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제가 항상 우리 목요일 출연자분들한테 이 스마트한 분이다라고 네. 표현을 자주 하는데 오늘도 아마 시장 흔들림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좀 명쾌한 해답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올해의 이제 마지막 동시만기일에다가 오라클 쇼크도 당연히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연말이기 때문에 오늘은 두 분한테 이제 전반적인 시장 평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자 사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하고 특히 오늘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FOMC 회의 결과도 노출됐고요. 오라클 실적도 발표가 네. 됐고 제가 이 시간에 오라클은 실적이 꽤 안 좋게 나올 거라서 아마 실적 발표하고 박살날 줄 모른다는 얘기를 미리 이번 주 내내 들었었는데요. 자, 아무튼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서 오늘 시장 좀 아쉽게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요 영향이 단기로 그칠지 아니면 이거 조금 방향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좀 안 좋게 보시는지 네.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먼저 임종혁 대표님, 네. 오늘 장 한 줄 평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장 한 줄 평은 아름다운 속도 조절 국면 진입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현재 증시가 이제 강세장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는 없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차를 두고 이제 주요 저항선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470원대죠. 근데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진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감이 좀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고공행진을 한 배경은 이제 서학 개미들의 베팅 규모가 이제 크게 확대됨으로써 이런 일이 발생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증시 대비 한국 증시의 매력이 이제 충분히 이제 부각이 될 경우에는 서학 개미들이 내년에는 나름대로 한국 증시로 이제 귀환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환율이 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 내년에는 좀 포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이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의 어떤 갭이 더욱더 줄어들 것 같고 또 반도체 업황은 슈퍼사이클이죠. 내년도 수출 모멘텀이 올해보다 더 막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환율은 하향 안정화될 거고 그리고 원화는 강세로 이제 전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그림을 보고 있는 환차익을 노리는 외국인 수급들이 이제 시차를 두고 내년 1분기 중으로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국 증시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 상승 사이클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게 1보가 하루인지 일주일인지 네. 한 달인지 석 달인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짧게 조정을 마무리할 거라고 보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조정을 받더라도 딥하게 조정을 안 받을 것 같고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조정 파동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는 국내 해외 주요 증시 대비 저평가 매력이 돋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연말 또 배당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받기 위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12월 하순으로 갈수록 크게 급락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가격 조정도 깊을 것 같진 않고 기간 조정도 일단은 길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강지용 대표님 네. 같은 의견일까요? 좀 다른 의견일까요? 저도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요. 저는 오늘 시장이 성과급 받는 날, 오늘 성과급 주는 날입니다. 네. 근데 성과급을 아마 받으시면은 이미 카드로 다 땡겨 써서 기분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다음 성과급을 이번에 받았으니까 야 다음에는 언제 주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성과급을 금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건데 네.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하고 난 다음에 다음번 좀 노련하다. 뭐 다음 달도 안 될 것 같고 내년 3월 달, 4월 달 정도는 돼야지만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그럼 그때까지 성과급 없이 어떻게 살지? 뭐 이런 식의 지금 심리가 네.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금 환이 좀 약세로 가는 부분이 사실 우리하고 일본은 둘 다 지금 강세 부분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약세로 가거든요. 근데 약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지금 부도율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높이는 그러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는 없다. 단지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만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런 거 치고는 오늘 시장 잘 버틴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저 요즘 시장 참 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가 참 힘드신 그러한 시장 같아요. 네. 로봇 간다 그래서 로봇 잡았더니 로봇 안 가고 2차전지 간다 그래서 2차전지 또 가기를 또 잡았는데 또 2차전지 안 가고 반도체가 간다 그래가지고 또 반도체를 잡았더니 갑자기 뭐 TPU가 어떻고 뭐 GPU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것도 또 어지러워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종목 선정하시는 게 굉장히 좀 힘드신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수는 가지만 종목은 계속 순환매가 빨라지는 시장이 그래도 이번 12월 마지막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시장 가는 거에 주목하지 마시고 종목 장세로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라는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일단은 국내 시장도 뭐 큰 이벤트는 종료된 상황이니까요. 또 같이 저희와 함께 또 체크하면서 종목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종목 바로 확인하러 진주반상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진짜 주식을 찾아서 진주반상회 시작해 볼 텐데요. 두 분의 리뷰 종목 오늘도 먼저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임정혁 대표님 나오시면 셀트리온 좀 여쭤봐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이게 막 달리려고 하면 폼을 잡다가 좀 말아버려서 언제 갈까요? 라는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달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눌림목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눌림목은 우리의 친구니까 셀트리온 현재 시점에서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대응 전략 좀 대응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셀트리온 차트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저점이 나름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 은밀하게 올라가는 이 상승 추세선 위에서만 거래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11월 14일 고점을 터치하거나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만약에 11월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20만 원이 지지선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20만 원 위에서 안착에 성공하면은 자연스럽게 2024년 1월 그 최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킬 자리 지키고 돌파할 자리 돌파할 수 있는 스토리가 참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바이오주 내에서 약간 좀 키 맞추기 상승이 전개된다면은 셀트리온에게도 기회가 올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말 이 셀트리온을 장기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은데요. 이게 참 빠지진 않으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긴 한데 지루한 지금 흐름들이 자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강준혁 대표님께서도 지난번에 서브 T&D 시간에 네. 소개를 한번 해주셨는데 이 무거운 기업이 오늘 21%나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뭐 롯데칠성 강남부지 매각 관련 이슈가 막 붙으면서 땅 들고 있는 기업들, 건물 들고 있는 기업들 오늘 급등을 했는데 자 서브 T&D 자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트리거는 땅으로 트리거가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적도 일단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원래 이제 서브T&D로 접근을 했던 가장 주된 이유는 GSP&L하고 같은 이미지였죠. 이게 지금 호텔을 가지고 있다 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가 환이 약세다라고 하면 한국 경제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놀러 오기가 정말 좋아지는 그러한 시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오면은 요즘은 대부분 이제 패키지로 오지는 않고요. 혼자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호텔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드렸던 부분이고 오늘 한 21% 오르면서 이제 30% 훌쩍 넘는 오늘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거는 기술적으로 조금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좀 불안하시면은 좀 팔아두시고 가셔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13,350원 일단 기준으로 잡아 놓으시고 이탈이 되지 않으면 그냥 홀딩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30% 이상 수익 난 종목들 좀 팔자라고 얘기를 하면 딴 종목 살 게 있어야지 팔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도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오셔서 네. 이 종목 파시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종목 사면 좋은지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볼 종목은 잠시 후에 또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은 그렇다면 두 분이 준비해 주신 이번 주 관심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랠리가 온다면 산타가 줄 선물 같은 종목들로 준비를 부탁드렸는데요. 강준혁 대표님은 한전기술 가져오셨고요. 임종혁 대표님 포스코 퓨처엠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한전기술대 네, 포스코 퓨처엠 둘 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먼저 임종혁 대표님, 지금 요즘 뭐 2차 전지가 사실 또 꿈틀꿈틀 되기 시작하는데 자, 어쨌든 그 많은 2차 전지 중에 오늘 또 포스코 퓨처엠을 선정을 하셨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중국을 가장 경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내에서 내년부터 이제 중국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이제 퇴출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북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국내 양극재 기업 중에서 북미 시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한 동사가 가장 크게 이제 수혜를 볼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동사가 또 양극재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음극재 사업도 이제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 연준에.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는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투심이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리튬하고 니켈 가격이 바닥 확인하고 저점과 고점이 은밀하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동사의 재고 평가 손실 규모는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탈중국화 움직임이 강해질 겁니다. 이럴 때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동사 같은 기업들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포스코 퓨처엠 들어봤고요. 네. 이번에는 한전기술 시장에서 약간 원전 관련주로 좀 섞여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야 뭐 원전 없으면 전력 없으면 AI도 없다 하면서 한때 잘 갔는데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약간 체코 뭐 다시 원전 협력 관련 뉴스 좀 뜨면서 살짝 또 고개를 든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요즘 DGG 잠시 옆으로 좀 가는 모습입니다. 네. 자,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2차 전지 관련돼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저도 굉장히 2차 전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근데 2차 전지는 충전을 해야 될 거잖아요. 충전하려면 전기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SMR부터 시작해서 원전부터 좀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전에 이제 원전을 좀 폐기하겠다라는 예전 정부의 정책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금 원전으로 달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한전기술은 당연히 이익을 낼 수는 있습니다만은 원전이 돈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기술이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체코 원전 관련해서는 이제 실적 반영 부분이 점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랍에미레이트부터 시작해서 이런 중동 국가들로의 원전 부분도 계속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기사가 하나가 떴는데 그런 기사가 하나 떴어요. SMR 관련해서 미군 부대가 있는 곳은 모두 SMR을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가 일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SMR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원전 생각하듯이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SMR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전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저는 SMR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가 좀 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전에 우리 핵잠수함 얘기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SMR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MR 관련된 부분도 시장에서 충분히 불이 붙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요즘 시장이 환이든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고 변동도 굉장히 많이 부리는 시장입니다만은 가장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원자력 관련된 종목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한전기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차트를 자꾸 공방에서 보여드린다 그러면 싫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한번 봐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이제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가 쉬운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박스인데요. 주가가 이제 하단으로 보면 83,000원 정도가 하단이고 12만 원 정도가 상단입니다. 최근에 이제 옆으로 가는 그런 모습은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상단으로 가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짧게 한 12만 원 정도 1차 목표가를 잡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는 종목들로 한전기술, 포스코피츤 가져오셨습니다. 댓글창에서도 2차 전지 원전 굉장히 궁금해하셨는데 또 오늘 반응도 좋은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종목 잘 체크해 주시고요. 저희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금쪽 같은 내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에코프로비엠에 관해서 좀 에코프로 네. BM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래도 월요일, 화요일은 분위기가 좀 괜찮았는데 어떠셨어요? 오늘은 좀 내린 것 같아요. 아, 그죠. 오늘 그래서 좀 고민이세요.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매수가가 16만 4,200원대에서 매수했거든요. 16만 4,200원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직 수익권이시니까 저희가 또 지킬 수 있게 전략을 살펴봐 드릴 텐데 어떤 부분이 제일 좀 궁금하세요? 좀 중장기로 가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중장기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좀 있으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저희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네, 자 에코프로비엠. 사실 에코프로비엠이 최근 2주간 바짝 올라와서 기분이 좋으셔야 되는데 왜 목소리가 어둡지? 이상하다 싶었는데 딱 보니까 2달 전에 상투에서 사셨네요. 아, 네. 사자마자 와장창 물리셨다가 네. 좀 다행히도 지금 이제 본전을 살짝 넘어서서 조금 수익 구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길게 보면 좀 수익 날란가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장기적으로 봐도 되고 뭐 단중기적으로도 뭐 위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헝가리 공장이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2분기부터 가동이 되고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가동률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헝가리 공장에서 양극재를 양산해서 삼성 SDI 헝가리 공장에 이제 납품하는 그런 구조가 내년에 보일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 회복 속도는 미국보다 유럽이 더 빠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 쪽 익스포저가 큰 동사가 그 나름대로 이제 좋은 하락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동사가 또 하이니켈 양극재 분야의 최강자이기도 하지만 또 LFP 양극재 개발도 지금 하고 있고, 언젠가 LFP 양극재 시장에 침투해서 ESS 배터리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그 안에서도 활약을 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기업의 주요 고객사는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가 2027년도에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동사가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공급망에 침투를 하게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동사가 과거부터 이제 고체 전해질 개발에 이제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은 고체 전해질이고, 이 고체 전해질과 관련된 스토리가 언젠가 뭐 부각이 된다면은 동사도 뭐 오를 수 있고, 또 실적이 좀 좋아지면은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재추진하겠죠. 그러면 이제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동사의 첫 번째 관문은 18만 원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18만 원 위에서 안착을 해야 더 갈 수 있고요. 18만 원 전후에서 지금처럼 상승 탄력이 이제 둔화가 되면은 상승폭을 일부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기다리기가 지금 버거우신 분들은 18만 원 전후에서 매도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18만 원을 완벽하게 돌파하고 18만 원이 이제 지지선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확인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점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이제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이 뭐 올라가면서 20만 원대도 들어갈 수 있고 25만 원대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봤을 때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전기차 배터리 소부장 기업들 특유의 약간 좀 중간중간 짜증나게 하는 그런 네. 하락 파동이 좀 두려우신 분들은 18만 원 전후에서 비중 줄이고,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은 아주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30만 원대 진입 가능성도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길게 본다면 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까지 열려 있지만 그 중간중간 조금 기다리기 힘드실 것 같으면 18만 원 전후에서 비중 줄여보자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로 들어와 있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셀바스 AI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14,800원이었고요. 비중이 40%인데 올라갈 수 있을지 내일이라도 던져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보니까 어제 사신 것 같아요. 네. 어제 뉴스가 하나 떴었죠. 뭐 플랫폼 일가 쪽 관련된 뭐 어떤 업체하고 뭐 협력 관련 얘기가 어제 좀 뜨면서 어제 셀바스 AI랑 헬스케어 어제 거의 뭐 상한가로 직통했는데요. 지금 매입가를 보니까 어제 상한가 따라잡기 하시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자마자 탁 물려버린 것 같은데 자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비중 40%라는 게 좀 많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이제 트레이딩을 하실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시장에 자꾸 실패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자기가 질 수 있는 리스크보다 더 많이 지는 순간 마음이 막 이렇게 좀 흔들리다 보니까 트레이딩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나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보통 종목들이 이게 정말 크게 수익 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일정 수준 비중을 맞추시면서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 셀바스 AI라는 종목이 원래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오라클 이슈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면 AI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걸 이제 서비스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은 돈을 좀 못 버는 지금 오라클도 크라우드라든지 하는 쪽에서 원래 예상했던 실적보다도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AI 버블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투자는 했는데 거기서 돈을 뽑아내는 데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 조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바스 AI뿐만 아니라 대부분 AI 서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요즘 힘을 좀 못 내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는데 셀바스 AI도 역시 마찬가지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단지 이제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AI가 이번에 이슈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차트를 조금 길게 보시면 가격이 지금 최근 들어서 한 1년 정도 9,600원부터 16,700원, 500원 사이의 박스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 이번 이슈로 인해서 바닥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단까지는 한번 늘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상승해서 16,600원, 700원 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일단 물량을 한번 정리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다른 분들한테도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비중 너무 크게 들어가면 그때부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시장 안에서 좀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짚어주신 가격대가 16,600원 정도였고요. 여기 돌파하지 못하면 수익 적당히 보고 정리하자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셀바스 AI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 전화로 바로 또 확인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에브리봇 21,200원에 10%를 매수를 10월달에 했는데요. 10월에요. 네네. 근데 뭐 실적도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한 로봇은 잘 가는데 이건 전혀 못 가네요. 그래서 손절해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로봇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큰 것도 많은데 에브리봇을 또 특별하게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에브리봇 청소기를 집안에 쓰거든요. 아, 정말요? 쓰고 계셔가지고 또 검증이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좋긴 좋은데. 네. 주가는 또 다르니까 저희가 주가의 향방을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매수가까지 오면 좀 요거 정리하고 다른 종목 보고 싶으세요?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다른 데로 가고 싶은데 또 갈만한 게 있나 그것도 알고 싶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랑 뭐 다른 거 어떤 게 있을지 같이 살펴봐 드릴게요. 네. 네, 자 우리가 뭐 생활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어쨌든 요즘 로봇 관련주 좋은데 집에 보니까 또 청소 로봇이 돌아다니고 일단 한번 사봤다. 근데 재미는지 못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요즘 뭐 웬만하면은 코스닥 기업들 크게 오르지 않은 기업들 오르긴 오르니까 네. 뭐 그렇게 뭐
푹 빠지건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걸 들고 있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바꾸는 게 답일까요? 굳이 뭐 안 바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로봇 테마 안에서는 이제 휴머노이드 그 로봇 공급망에 침투하고 있거나 침투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이제 오버슈팅 드라마가 전개됐는데 동사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과의 연결고리가 좀 약해요. 그래서 못 간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시차를 두고 로봇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덜 오른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도 이제 앞으로 커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캐시카가 있죠. 물걸레 로봇 청소기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청소 로봇 기술을 이제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 로봇을 이제 출시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될 수 있고 B2C와 B2B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요. 또 AI 자율주행 모듈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커질 수 있고 그리고 로봇 산업에 대한 정부의 어떤 육성 의지도 매우 강하기 때문에 동사는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동사는 요 밴드 안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시차를 두고 요 밴드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뭐 저점이 이렇게 야무지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고 있는데 보통 오랜 기간 동안 특정 밴드에서 갇혀 있던 종목이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 패턴을 완성하면은 매지 후기 혹은 상승 초입 구면으로 진입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려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동사는 또 스토리도 좋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10월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고점을 돌파하면요. 25,000원이 지지선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확인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3만 원대 위로 치고 나갈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저항선 돌파는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 로봇주 내에서 덜 간 기업들의 어떤 키 맞추기 상승이 전개될 때 에브리봇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자 거의 뭐 한 5년 정도 지금 가격 부분에 지루하게 지금 박스권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뭐 크게 오른 게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기회 요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로봇주가 다 괜찮았는데 네. 그때 지금 못 가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왠지 좀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자 우리 강주혁 대표님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요. 단지 아까 이제 말씀하셨을 때 좀 종목을 바꿔야 되나 이렇게 네네.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시장에서 로봇 안에서 어떤 부분이 주목을 받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청소 로봇을 잘하다 보니까 청소 로봇에 트라이 얹으면은 배달 로봇도 되고 그 안에서 서빙 로봇도 되고 안에 뭘 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확장성 자체가 굉장히 높은 그러한 회사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지금 그냥 휴머노이드가 강세죠. 그리고 휴머노이드 안에서도 이제 로봇 손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강세고 내년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미국에서도 이제 서비스 로봇부터 시작을 해서 가정용 뭐 이렇게 그 주부라고 해야 되나요? 주부 네.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옵티머스도 내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상용화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청소 로봇보다는 될 수 있으면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감속기라든지 하는 쪽에 부품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뭐 에브리봇이 지금 보니까 연매출 한 300~400억 정도, 영업이익 1년에 한 20억 내외에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 5년간 지루하게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유가 아직까지는 매출이 크게 늘거나 이익이 늘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 분위기고요. 요즘 뭐 로봇이 대세긴 한데 과연 청소기 로봇을 좀 벗어나는 어떤 좀 성장성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기술이 있나? 라는 부분을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덜 오른 로봇주 시간이 오기는 오겠지만 그거 기다리는 게 조금 힘드시다 하시면 말씀하신 뭐 휴머노이드나 아니면 부품 쪽으로 다른 쪽으로 교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에브리봇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도 전화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주위에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시는 종목 있을까요? ABL 바이오요. ABL 바이오요. 예, 예. 왠지 수익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매수하신 가격 어떻게 되세요? 29,000원에 40%. 29,000원에 40%요. 예, 예. 오,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일단은 예, 예. 요거 못해도 1년은 되셨겠어요. 예, 1년 좀 넘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좀 팔아야 되나 그게 좀 고민되세요?
아직까지 크게 팔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전망이 궁금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길게 아직 팔 생각은 없으시고 저희가 예, 전망이랑 같이 살펴봐 드릴게요. 예. 네. 네, 자 아직 뭐 급하게 매도하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수익은 많이 나 있지만 네. 나 좀 여유 있어.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 급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를 목표가를 잡아드리면 좋을까요? 지금 매수가가 좀 믿겨지지가 않는데 네. 와 대단하십니다. 지금 뭐 네, 축하드립니다 일단. 네. 와 어떻게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시죠? 엄청난 수익이 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와 진짜 시청자분들이 너무 부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ABL 바이오는 이제 다양한 호재가 현재 주가에 반영된 건 맞긴 맞아요. 근데 동사의 플랫폼 기술의 확장성이 워낙 대단합니다. 그 BBB 투과율을 높여주는 그 그랩바디 B라는 플랫폼 기술의 가치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빅파마들이 지금 차세대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동사의 그랩바디 B라는 플랫폼 기술이 활용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빅파마약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 그 상승각 자체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재료 받고 추가 급등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뭐 기술 이전 뉴스로 급등, 그리고 뭐 쉬다가 다시 또 고점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기술 이전 스토리로 또 급등. 그러다가 고점 확인하고 좀 쉬다가 또 한 번 또 추가적인 기술 이전 기대감으로 주요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좀 급등 흐름이 좀 전개가 됐어요, 제법. 그래서 상승폭을 좀 반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상승폭을 반납하더라도 좀 불쾌하지 않을 정도로 빠져줘야 또 22만 원을 돌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가 기존 핵심 지지선은 뭐 18만 원 전으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18만 원과 22만 원 사이에서 적당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 에너지를 응축하면은 22만 원을 돌파하면서 뭐 30만 원대 근처로 진입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18만 원을 만약에 이탈할 경우에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할 겁니다.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은 워낙 매수가가 이제 싸다 보니까 뭐 버틸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 뭐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야 뭐 18만 원 이탈할 경우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겠지만, 매수가가 29,000원이면요, 제가 볼 때는 조정을 받더라도 그까짓 거 뭐 15만 원만 지켜주면은 뭐 다시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 조정이 추가적으로 전개된다면은 15만 원까지 조정을 받는 것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5만 원 지켜내고 그리고 또 22만 원 돌파하면은 관성의 법칙으로 이제 30만 원대 근처까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코스닥 대표 바이온의 주도성을 띠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BL 바이오 워낙 또 29,000원이면 정말 잘 잡으셨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와도 15만 원이라는 선을 그냥 염두에 두자라는 의미로 같이 짚어주신 것 같고요. 22만 원, 뭐 그 이상까지 또 끌고 가보자,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ABL 바이오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온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올 바이오파마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 53,400원인데요. 비중 10%인데 목표가 역시나 궁금해하십니다. 네, 자 조금 물려 있으신 상태긴 한데 지금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좀 좋긴 좋거든요. 네. 얼마 정도 목표가 잡아드릴까요?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한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엄청 똑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들이 워낙 어려워서. 자,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바토크리마업이라고 하는 요 제품의 임상 3상 부분이 아마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일단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통과가 되면 기본적으로는 수조 원대의 매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분들 중에서 투자를 한다면 한올바이오파마를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임상 부분이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락을 하는, 급등락에서 이제 저희는 위쪽으로 보는 겁니다만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종목이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임상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내놨던 일정 자체를 굉장히 잘 준수하는 그러한 회사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 요거는,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지금 시장에서 대부분 얘기를 하는 게 1월 달부터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기본적으로 뭐 1월 달에서 3, 4월까지도 그냥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장 안에서 우리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1월 달에 만약에 방금 얘기했던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흔들리면 그 호재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그런 시그널이 아니면 굳이 급하게 팔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차트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흔들리는 부분은 제 눈에는 거의 뭐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분간 이제 주가 움직임 자체가 아래쪽으로는 47,300원, 위쪽으로는 57,100원 정도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불안하시면 이 박스권 안에서 좀 매매를 하시면서 인상 3상의 어떤 효과 자체를 뉴스 자체를 조금 기다리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같은 제약 바이오 둘 다 들어왔기 때문에 또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짚어주신 가격대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문자로 들어와 있는 종목인데요. 이번에는 비츠로셀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24,000원이고 비중은 30%의 무상증자 이전에 매수를 했는데 무상증자 이후부터 계속 떨어진다. 전망을 궁금해한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자 무중전에 사신 것 같은데 자 어제 오늘 좀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그 동사는 이제 리튬 1차 전지 분야의 이제 최강 기업 중에 하나고 뭐 전력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또 이제 또 1차 전지의 역할도 있고 또 K 방산 주요 무기 체계에도 1차 전지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업황 자체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와 무관하게 긍정적인 실적을 이제 공개할 수 있는 기업인데 차트 보면서 좀 심리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가가 이제 저점 대비 많이 올라간 건 맞죠. 최근에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무상 신주가 이제 상장하는 시점이 12월 말이죠. 12월 30일 상장일이고 12월 30일 이거래일 전이 이제 권리 매도일이기 때문에 약간 신주 물량에 대한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유상 신주와 다르게 뭐 충분히 이제 소화 가능한 신주라고 좀 보고 있고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16,000원과 18,000원 사이에서는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를 두고 이 안에서 무슨 밴드를 만들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밴드를 만들면서 가격 조정 끝나고 기간 조정형 패턴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형 패턴을 완성하고 신주 물량을 소화한 다음에 내년 정도 되면은 12월 10일 장중 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 지나고 내년까지 좀 염두를 해두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